예제로 지금 얼마큼 했는지 보면은 지금 시간이 16분 했네요. 예제까지 다 풀겠습니다. 간략하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조화하중에 의한 공진응답입니다. 조화하중에 의한 공진응답을 했더니 문제를 여차여차 풀어봤더니 조화하중이 몇 가지 경우에 있는데요. 감세비가 5%, 10%일 경우에 요건 트랜지언트 천이응답이고요. 요거는 이제 정상응답입니다. 요게 천이응답이네요. 천이응답하고 거기 정상응답을 더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처음에 천이응답에 대해서 이제 천이응답의 영향으로 이놈의 영향으로 이게 그 응답이 일정하지 않은데요. 나중에 보면은 요놈은 다 죽어버리고 요놈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정상해, UP, 요걸 가지고 트랜지언트한 응답,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해가지고 토탈 솔루션이 되는데요. 토탈 솔루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놈만 살아남는다. 요놈은 구조물의 고유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요놈은 하중의 가진 주기에 따라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답은 정상 응답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거기 구조물의 정상 상태 응답을 마찰이 없는 경우로 해가지고 감세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감세비 변이값을 구하니까 DAF, F를 통해 가지고 증폭 계수가 있으니까요. 증폭이 0.01이 되도록 변이 상태의 증폭 DAF가 0.01이 되도록 동적 증폭 계수를 통해 가지고 감세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증폭 계수 기본적인 거를 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사적인 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요 공식을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to 요놈만 크사이 요놈이 0에 가까워지니까요. Dn놈 to 크사이 베타 값만 외울 수가 있습니다. DAF 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산기가 좋으면은 그대로 방정식을 즉석에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비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감세비 동적 증폭 계수를 써가지고 감세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폭이 발생했으니까요. 최대 변이 진폭, 그러니까 DAF, D값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감세가 있기 때문에 TN 값과 TE 값이 다릅니다. 하지만 감세가 작다라고 간정을 하면은 두 개 값을 얼추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TN 값은 TE 값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 수도 있고 DAF 값을 써가지고 구하는데 감세비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냐 하면은 이것은 이러한 가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D 값인데요. 정상응답 베타 값이 얼추 1이다라고 했는데 1이 아니네요. 감세비가 20% 미만인 경우는 이러한 가정이 성립이 되는데 2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베타 값이 최대 응답이 발생하는 베타 값이 많이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감세비 추정한 값이 뭐 47%고 여기는 37%인데 이러한 감세비가 큰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서는 지상에서는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공진시 이력 감세를 추정하는 건데요. 최대 변이 값을 가지고 DAF를 써서 추정할 수도 있고 그 등가 감세비를 공식을 써가지고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 증폭 계수 프레임 골조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요. 최대 응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최대 응력은 최대 변이가 발생할 때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변이를 구했고요. 최대 변이에 해당되는 응력을 산정을 했습니다. 최대 변이에 해당되는 응력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반감 대역폭과 점선 감쇄비를 추정을 해라 라고 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유도가 됐고요. 그 다음 문제는 회전 편심 질량인 모터로 이렇게 회전 편심 질량을 가해줬을 때, 뭐, 구조물이 다르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회전 편심 질량으로 이렇게 가해줬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최대 진폭을 구하라. 최대 진폭. 우리가 이렇게 DFD에다가 편심 질량의 베타 자승 값을 곱해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분모 값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안 구할 수도 있고 그냥 방정식을 그대로 풀어서 계산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풍력 발전기 이 문제입니다. 풍력 발전기 문제인데요. 토목구조 기술사 문제 나왔네요. 풍력 발전기에서 공진 주파수를 피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공진 주파수가 막 변하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캠벨 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조금 돼 있는데요. 2장에는 안 나와 있고 뒤에 응용 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캠벨 선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를 이렇게 회전 편심 질량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허용 진동수와 그것을 구할 수도 있죠. 최대 허용 값을 주어졌으니까요. 허용 휘묵력을 주어졌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이제 구조물에 요거는 이제 내기둥을 해가지고 모터가 이렇게 했고요. 회전 편심 질량이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전에 그 교량기 위에다가 가진기 쉐이커를 올려놨는데 교량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선박 위에 쉐이커가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평 방향의 고유 진동수. 그래서 기둥은 4개가 있으니까 4개 했고 허용 휘묵력으로 했습니다. 휘묵력이 구조물의 강성은 L3승분의 12 이하인데요. 휘묵력은 앞에 예제에서 있듯이 6 이하입니다. 2분의 1 유도되는 예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에 보면은 6 EI 요거 휘묵력에 관련된 게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풀이해서 틀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개인적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거의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연구실에 들어와서 함께 연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1년에 2번 뽑습니다. 그리고 허용 운전 속도도 여기서 얘기가 나왔고요. 허용 운전 속도의 범위 허용 응력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운전 속도는 요 대역을 피하면 된다. 요거보다 낮게, 요거보다 높게. 그 다음에 하중 전달률을 구하라. 전달되는 800N으로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얼마인데 800N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달률이 5000에서 800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 전달률 또 있네요. 하중 전달률 문제 있습니다. 건축 구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하중 전달률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중 전달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다시 볼까요? 제가 문제를 해서 상하 운동이 420kN이고 그래서 무시하고 상하 외연들 최저 처진과 힘의 크기를 산정하시오. 네. 전달되는 420kN 의 420 상하 운동 이게 여튼 최대 변이가 그래서 한계치를 주어줘야 되는데 오메가라 하고 상하 운동이 외발할 때 최대 처진량과 지지부에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서 가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모터가 막 돌아가는데
바닥에 전달되는 하중이 얼마냐?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단자유도계로 하면은 요 놈이 강성이 되는 거고요. 요 놈이 질량이 됩니다. 질량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전달되는 하중이 있는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량유리를 주행하는 차량 이렇게 봤을 때 차량을 봤을 때 정상 상태의 수직 운동을 구하라. 차량의 수직 운동을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구했는데요. 여기 요 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바닥의 굴곡을 AWG 바닥이 움직이는 변위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움직이는 절대 변위를 AWT라고 나타냈네요. 그래서 변위 전달률의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변위 전달률. 두 번째 문제도 변위 전달률의 개념을 사용을 했네요. 바닥이 움직이는 거 AWG, 차량이 움직이는 거 AWT라고 했습니다. 변위 전달률 TRD라고 했습니다. TRD. 그 다음에 이것도 변위 전달률이네요. 변위 전달률 TRD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 계측기의 원리 가속도계입니다. 가속도계의 전달률이란 개념이 사용됐고요. 뒤에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DAFA 가속도 전달률 증폭계수 변이 증폭계수 그래서 보통 가속도계 하면은 이렇게 전달률을 가속도계를 사면 전달률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어떤 대역까지 가속도계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굉장히 고가의 가속도계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대역은 주로 이쪽 대역을 쓰기 때문에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싸게 고진동수, 그다음 저진동수를 장주기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가속도계, 지진 가속도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속도계는 100Hz 미만, 특히 굉장히 낮은 진동수를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주기를 계측해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매트랩으로 진동 기초와 연계 운동을 락킹 운동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그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락킹이 있을 경우에 커플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커플된 경우는 하나, 두 개가 튀고 있죠. 커플된 경우는 고유 진동수도 바뀌고 지금 두 개의 모드가 있으니까요. 커플되지 않은 경우는 따로따로 놓는데 두 개가 커플된 경우는 이렇게 요 모드랑 요 모드가 서로 커플돼 가지고 응답이 바뀐다. 최대값도 바뀌고 응답도 바뀐다. 매트랩으로 코드도 공유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